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trouble story. 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차 발사 때는 궤도 700km까지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올해는 위성의 궤도에 완벽히 안착하는 게 목표인데 발사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갑작스러운 뉴스가 나왔었어요. 연기가 된 건데 바로 날씨 때문이었죠. 강한 강풍으로 인해서 하루 연기해서 목요일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오코남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누리호 2차 발사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날씨로 인해서 오늘, 내일 일정이 하루씩 연기가 됐습니다.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그 누리호 발사 과정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아마 이 시간쯤은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송해서 기립을 완료하고 발사체하고 발사대 간의 연료라든지 산화제, 고압가스 이런 연결이 아마 거의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저녁 일기예보에 나로우주센터의 풍속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오늘로 계획된 발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5시에 발표된 일기예보를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오전 6시에 비행시험위원회 그리고 발사관리위원회를 차례로 열었고요. 그 결론이 그 강한 바람으로 발사대에서의 작업이 위험하다 판단해서 발사를 하루 수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내일 발사대로 이송해서 올해인 6월 16일 발사 예정입니다. 네, 1시간 전쯤에 회의를 다 같이 거치시면서 이 내일은 괜찮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금 나온 일기예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일하고 모레 기상을 판단했고요. 네. 다행히 바람도 잦아들고 비도 없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하루 수년한 내일하고 모레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날씨가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기상 조건이 발사 준비, 성공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기상 조건에 온도, 습도, 대기압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네. 비가 올 경우 이제 발사체 발사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 발사체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그 경사로를 올라가게 되는데 바닥에 고인 빗물로 인해 가지고 이송 장치 바퀴가 흩돌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바람인데요. 발사가 가능한 바람 조건으로 저희가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15m 이하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체하고 발사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상 45m 높이에서 사람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면 작업자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발사를 하루 연기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고도 약 10km 부근에서 고층풍도 이게 시간 혹은 고도에 따른 변화가 클 경우에는 발사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낙뢰를 들 수 있는데요. 비행 경로상에 이렇게 낙뢰가 예상될 경우에도 발사를 못하게 됩니다. 네, 지난 1차 발사 때 문제가 됐었던 게 3단 로켓이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성공적인 누리호 2차 발사를 위해서 그동안 해오신 이 노력들도 궁금합니다. 예, 지난 1차 발사에서는 그 1단과 2단은 모두 정상 동작을 했는데 3단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문제 원인을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동그란 공 모양의 헬륨 탱크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그 산화제 탱크 벽면에 고정해주는 장치가 이제 불에 걸리지 못하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헬륨 탱크 고정 장치 설계를 변경을 했고요. 실제와 동일한 극조온 환경에서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에서 저희가 충분히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2차 비행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2차 발사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드셨어요? 처음에 이제 위성이 궤도 안착에 실패했을 때 3단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원인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2차 비행용 3단 기체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있었는데
설계 변경을 반영해가지고 기체를 수정하는 작업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차 발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난 1차 발사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긴장 속에서 지금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 진짜. 입이 뭐 바짝바짝 마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더구나 이제 뭐 오늘 갑작스럽게 또 하루 연기가 또 됐으니까 더 할 나위 없이 또 긴장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발사에서는 다른 게 1차 때와는 다르게 누리호의 1차 때는 위성 모사체를 올렸었는데 네. 이번엔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예. 1차 발사 때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위성 모사체를 사용해서 위성 분리 기능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근본 2차 발사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중량 약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이 위성에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핵심 기술인 발열 전지라든지 제어 모멘트 다이로와 같은 것이 탑재되어 있어서 국내 개발 기술을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능 검증 위성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안에 큐브 위성 4기를 싣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이요? 예.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같은 국내 대학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중량은 조선대 위성이 약 10kg, 나머지는 4kg에 채 안 되는 조그마한 위성들입니다. 이 위성들은 발사 8일이 지나고 나서 성능 검증 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를 돈다고 확인이 되면 이틀 간격을 두고 차례로 사출해서 궤도를 돌게 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1차 때를 돌이켜보면은 발사하고 나서 이게 성공했는지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초조했거든요. 네. 이번 2차 발사 때는 언제쯤 알 수 있는지, 발사 후 몇 분 정도 후에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발사 여부, 성공 여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징표 같은 게 좀 있나요? 예. 누리호가 이륙한 이후에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되는 시간이 약 15분 후가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계속 텔레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분리 시점에서의 고도, 속도를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15분 후에도 어느 정도 성공 여부는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 궤도 투입 오차가 있기 때문에 허용된 오차 범위 내로 궤도 투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수신된 자료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해야 되고 여기에 저희 생각이 한 30분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 후 45분경에는 이제 발사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분, 네. 예, 45분 후.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발사체 발사 성공 여부는 확인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또 성능 검증 위성이 실려 있기 때문에 네. 위성의 정상 동작 여부도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위성은 발사 후 42분경에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하고 초기 교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1시간 40분 가량 지나면 대전에 있는 지상국하고도 접촉이 되면은 위성의 상태도 어떤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발사와 함께 이번에는 실제 위성이기 때문에 위성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하면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그 이후 이야기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누리호는 발사체이기 때문에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켜주면 누리호 자체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궤도에 투입된 성능 검증 위성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성능 검증 위성의 큰 역할은 국내에서 개발한 핵심 부품의 성능을 지상이 아닌 우주 환경에서 검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 검증 위성에서 사출된 큐브 위성 4기도 각각 관측 임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대 위성은 백두산 천지 관측이고 연세대 위성은 미세먼지, 서울대 위성은 지진이나 해일 감지, 그리고 카이스트 위성은 한국 지형 탐색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이제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뭐 3차 발사 이런 것도 하십니까? 예. 누리호 개발 사업은 2차 발사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2차 발사로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올 5월에 누리호를 4차례 더 추가 발사하는 고도화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빠를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도 3차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누리호는 총 6차례 발사되는 것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성공 기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예.
발사가 있는 날에는 이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외나로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지만은 아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통제라든지 뭐 방문객들 때문에 불편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나로우주센터와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초조한 마음으로 이번 주 쭉 진행해 오셨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를 대신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코남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